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생각보다 더 길게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삼성전자 관련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덩달아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KBI메탈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구산업이 13%대, 아모레퍼시픽은 마감 기준으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한 주요 업체들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지금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 호조 소식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 아모레퍼시픽은 장중 한때 상승폭을 보이긴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1%대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살펴볼 텐데 조선주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이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도 5%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조직을 개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향후 삼성전자는 보핏 위주 개발을 이어갔었던 인력들을 로봇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로 재배치해서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도 힘 받았습니다. 에브리봇도 9% 넘는 오름세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구리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구산업은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를 해주면서 13%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BI메탈을 살펴볼 텐데 국내 전선 관련한 종목들이 변압기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전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력 슈퍼사이클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그 붐이 좀 일고 있는데 AI 산업 발전이 데이터 센터 확충 흐름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전선주들이 계속해서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I메탈은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KBI메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KBI메탈이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우리 강사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면서 전선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관련한 종목들도 좀 공략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궁금합니다. KBI메탈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재룡전기도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목들 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KBI메탈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전력 관련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업, 그러니까 테마성 논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논리도 붙였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초전도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대장주가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렇게 가다가 CCS라는 종목이 갑자기 나오면서 바닥에서 대장의 지위를 받은과 동시에 올라갔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HD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재룡전기, 중소형주들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세력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타겟으로 움직이길 원하기 때문에 전일 기준으로 858억, 그러니까 이 상승분 반영하면은 1,100억 정도 되겠네요.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랐다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한가 갈 때는 제가 뭘 봐야 된다? 분봉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분봉 봤는데 2시 45분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상한가는 오전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좋은 상한가는 오후장에 상한가 가고 풀리지 않는 거. 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다음날 시가 개입이 뜨면서 한 차례 더 오르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상한가를 닫다 하더라도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좋고 섹터가 좋고 거래 대금이 좋다 보니까 문을 빨리 닫았고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볼 만한데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 보면 소화했고 월봉 차트 보면은 이게 뭐죠?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일봉 차트로 일단 매물대를 소화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스윙은 아니더라도 월봉상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스윙은 아니더라도 짧게 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면 내일 시가 갭이 10% 이상 뜨면 들어가지 마세요. 10% 이상 뜨면은 그 변동폭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감내하기 힘듭니다. 10% 이상 갭 뜨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10% 이하로 갭이 뜰 때 시장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입가 대비 5% 이상 수익, 손절은 당연히 3.5%. 그래야 손익비가 좀 맞겠죠.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방송 공략주 재룡전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룡전기 보시면 상승률이 143%입니다. 고가 기준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143%인데 일봉상 보시면 3월 20일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높은 구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1파 이후에 11선 이탈하지 않고 눌리는 구간이다. 또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섹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다 파신 분들은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한 10만 원까지는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룡전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매수 타점을 잡고 싶은데 차트 분석을 좀 힘들어해서 매수하지 못하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타점 잡아드리자면 6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이 11선 부근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30% 수익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저희 이어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구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어떻게 구리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구리 관련주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전선 관련주가 강했죠. 구리가 오르는데 구리 관련주가 올라야 되는데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전선 쪽으로 수급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개념이다라고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은 구리 관련 대장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도 된다. 왜냐하면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매물대를 거의 소화했어요. 보시면 네모난 박스를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인, 요거 세 번째 라인. 자, 저희 방송 이제 시청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네모난 박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첫 번째 박스가 뭐냐면 첫 번째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고점을 경신했던 구간입니다.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4월이네요. 한 1년 됐습니다. 자, 이때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면 6,000원에서 7,000원대입니다. 여기 물려가지고 주가가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던졌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던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매물대를 소화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 이후에 고가 찍고 빠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7,440원 찍고 3,400원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반토막 이상이. 여기서 이제 버티기 힘들다 이거예요. 여기서 행복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매물대를 한 2번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추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패턴은 올라갈 거야 예측하고 지금 들어가면 물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전고점 라인이 7,440원, 넉넉 잡아서 7,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500원 돌파하는 캔들 나올 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5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그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가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 에브리봇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로봇 관련주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와도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등등 다양한 로봇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는 장세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선 전력 설비입니다. 그쪽에 돈이 몰리고 있고 지금은 그 로봇 섹터 안에서도 중소형주 위주가 오른다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괜찮은 기업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인데 그래서 모멘텀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삼성이 로봇 인재를 조금 수요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찾았다 뭐 이런 이슈도 최근에 봤고요. 그리고 R&D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거죠. 삼성 관련해서 로봇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 연속성은 담보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1선을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5포인트로 좀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이 선이 61선인데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적산병입니다. 그러면 적산병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나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간단하죠. 61선 저항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간에 좀 빠졌긴 했는데 이 정도는 8억 정도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61선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 만들고 종가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날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이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뭐죠? 적산병이 출현했을 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죠? 그럼 내일이 되어야겠죠. 14일이 되어야겠죠.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 61선을 완벽하게 돌파함과 동시에 적산병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가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 종가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이 57,500원인데 사실 지금 센티로 봤을 때 여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는 힘들고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가에 들어가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10%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를 공략해서 수익률은 10% 안쪽으로 좀 대응을 짧게 하면서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순서대로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HD 한국조선해양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선 관련주가 너무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H현대미포, 제가 오늘 말씀드릴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너무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좋으니까 그냥 사야지 이게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왜 좋은지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셔도 되고요. 뉴스를 보셔도 되고 차트를 보셔도 되고 수급을 보셔도 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단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다. 기간 투자자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다 달라요. 한국조선해양 제가 수급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담다 보니까 좀 상승폭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얘기 나왔으니까 이 종목도 좀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관 투자자만 담았던 것 같은데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만 담았네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담았고 기관 투자자는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HD 한국조선해양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좋습니다. 어떤 게 특별히 좋으니까 이것만 매수해라. 이거는 좀 그렇고요. 다 좋은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스닥5로 좀 가져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분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주봉상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말고 오늘 당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승분 반영해서 9조 6천억 되네요. 거의 이제 1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주봉상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돌파를 했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일봉상 타점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좀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네요. 추세 121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121선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럼 121선 가격적으로 얼마냐? 11만 5천 원 되겠네요. 11만 5천 원까지 기다리시고 11만 5천 원 내려온다면 매수 타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고 목표가는 지금 13만 7,200원이 고가죠. 1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매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121선까지 좀 조정을 보였을 때 11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화장품 종목이 남아있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장중에 좀 탄력이 둔화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11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국면에서 오늘 기준으로 좀 눌리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하락 추세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 중에서 잠시 눌렸다. 왜냐하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당연히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다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 검토해도 됩니다. 제가 요거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수출도 너무 좋고 실적도 너무 좋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호조세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대형주잖아요. 9조 8천억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라서 이게 만약에 중소형주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11선 매매를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 보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무겁기 때문에 11선을 조금 이탈할 수도 있다.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어디가 좀 좋아 보이냐. 11선과 21선 중간 라인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6만 원 라인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16만 원에서 매수했다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15만 5천 원까지.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자면 16만 원, 15만 5천 원, 15만 원까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들 5%총 3번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